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은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10에서 40mm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진안과 장수 15도, 전주 19도 등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주말과 휴일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고 비로 인해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의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수천만 원의 체육대회 시상금을 군수 이름이 적힌 상장과 함께 준 것이 기부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2016 도민체육대회 성적표. 완주군은 수영과 축구, 테니스, 검도 등 13개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입상자에겐 상장과 함께 현금이 지급됐습니다. 우수 성적 좋게 거둔 팀이나 개인한테 주는 걸로. 총 얼마가 지급이 됐어요? 1,800원, 2,000인가 그 선이거든요. 자치단체장이자 완주군 체육회장 박성일 군수 이름을 새긴 상장과 함께 돈이 지급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 구민을 상대로 기부 행위를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시상금 지급이 이런 기부 행위로 읽힐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 선관위 질의답변 사례에서도 비슷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질의, 체육대회 입상자들에게 부상품과 시상금을 줄 수 있는지 묻자 자치단체장인 체육회장 직명으로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줘선 안 된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2005년 의왕시장의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자체나 대부분 체육회에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체육회 회장이 단체장이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회장의 이름이 뭔가 밝히거나 그 사람이 주는 걸로 추정되면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참고인조사는 제가 여러 번 했죠. 체육회 관련자들 그때 결진했던 사람들을 참고인조사들은 기초자료 조사들. 먼저 완주군 체육회 직원과 담당 공무원 등 주변인들을 불러내 조사를 마친 경찰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함께 공소시효 등 법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해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것 때문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문화 가족들이 익산시를 찾아와 정헌율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분노한 전국의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들이 익산시청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정헌율 익산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퇴하라! 정 시장의 인종적 차별 발언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상처를 어른들이 어떻게 씻어주실 것입니까? 특히 당신 말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달 11일 한 다문화 가족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면서 다문화 가족 자녀를 잡종에 비유한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장이 비하 발언을 하고도 공식 사과 없이 변명만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발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익산시장과 공무원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즉각적인 사과가 없었다. 반발이 확산되자 정 시장은 뒤늦게 비하 발언 규탄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다문화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해 정 시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요구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인권 교육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진정성 있게 그 정책을 내는 걸 보시고. 정헌율 익산시장의 사과에도 다문화 가족들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비하 발언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아무 죄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어제부터 단속 기준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요.
예전 같으면 면허 정지로 끝나던 게 이젠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진행된 일제 단속 현장에 나금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시간 반 만에 면허 취소자가 적발됩니다. 0.080 이상부터 취소해요. 근데 조금 많이 오버됐죠. 0.19, 120이 나왔습니다. 10분쯤 지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05%의 만취자가 1명 더 적발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 기준은 종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됐고 면허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근데 0.03은 보통 성인 남자가 소주컵으로 소주 한 잔을 마셨고 1시간 후에 측정했을 때 나오는 측정값이에요. 그러니까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어제 오전 10시까지 전북에서 적발된 5명의 음주운전자 가운데 2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1% 미만이 나와 세법 시행 전이라면 면허 정지로 그쳤을 게 강화된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과 같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도내 음주 사고 가운데 8%가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또 면허 정지 수치로 3차례 적발되면 이른바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던 것이 이제는 2차례만 적발돼도 취소됩니다. 처벌도 강화돼 취소 수치가 나오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출근 시간대를 비롯해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2년 전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여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진 송하진 도지사가 군산조선소의 재활용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협력업체는 86개에서 24개로 줄었습니다. 남아있는 업체들도 고사 직전입니다. 협력업체들은 급기야 청와대에 청원을 냈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소송까지 낼 태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해 사회 협력업체들과 지역민들에 대한 희망 고문은 그만하고 재가동을 할 건지 말 건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민간 기업인 탓에 한계가 있지만 정부, 청와대와 함께 빠른 재가동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면서 GM 군산공장처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작정 그 부지를 재가동해야 됩니다라는 쪽으로만 가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이용 가능성 여부에서 MS 부지가 했듯이 대기업 유치는 목표 기업을 추려서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삼성이 했던 새만금 투자 약속은 믿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한 부산 지역의 견제, 한국농수산대 분교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즌2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서 그것을 탐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금융 중심지 문제, 또 한농대 이런 걸 건드는 것은 저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송 지사는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은 정부 계획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면서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꼭 69년이 됐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가족들은 아직도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을 주희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71살인 성홍재 씨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홍재 씨 아버지는 성 씨가 태어나기 전인 1948년 군경에게 끌려가 전주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로는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서야 이렇게 교도소에서 총살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참 정신이 아무 생각도 없고. 당시 전주영무소에 수감된 민간인 가운데 1,400여 명이 전주 황방산에 묻혔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삼촌까지 잃은 신종희 씨도 해마다 황방산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6.25만 있으면요, 돌아오면요, 그날이 지배한 초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멸시받고 고진 고상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6.25 전쟁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군경과 북한군에게 희생된 걸로 추정되는 민간인은 전북에서만 무려 10만여 명. 다음 달부터 황방산과 소리개째에서 유해 발굴이 시작되지만 아직 기본 조사도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1,400여 구라고 하는데 만약 경우에 한 1,009만 나와도 어디다가 어디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느냐. 유가족을 찾는 거, 그다음에 피해자를 찾는 것이 제일 일이 우선순위다. 70년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가족들은 유해 발굴을 통해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남원시가 금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에 착수합니다. 고창군이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팔아주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금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금강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며 양수장과 용수로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대산면과 주생면, 화정동 일대의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용수 부족으로 영농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완주 군립 콩쥐팥쥐 도서관에 디지털북 체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과학특화 도서관인 콩쥐팥쥐 도서관에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과학 분야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 운영하고 어린이 자료실 내에 디지털 체험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가격 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지역 농민들을 위해 양파 사주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양파 사주기 캠페인에는 고창군과 교육청, 경찰서 등 지역 내 공공기관이 참여해 양파 30톤, 시가로 1,350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의욕과 희망을 주고 농촌 경제를 살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0회 장수 논계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장수 논계 판소리 대회에는 명창부와 일반부, 농계부 등 8개 부문에 22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40여 명이 수상의 영광을 나눴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응 지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위는 원전 측이 사건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면서 앞으로 사고 시엔 주민들과 협의해 조사하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또 비상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자치단체들에도 상황을 알리고 비상구역인 전북에도 방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넓지도 않은 대한민국의 제2, 제3의 한농대 캠퍼스를 설치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말해 한농대 분교 논란이 종식될지 주목됩니다. 이계호 농림부 장관은 국회 김종회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코 분교 설치 계획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고 이는 정부의 약속인 만큼 전북 도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전북 혁신도시의 한농대는 현재 500명인 한 학년 정원을 2,000명으로 늘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현 부지를 늘리거나 전북 지역에서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식음료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창고 건물 일부와 밖에 있던 지게차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